안녕 여러분. 제가 최근 들어서 메이크업 튜토리얼이 궁금하다는 댓글이랑 DM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하는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담 없이 썰 푸는 거 없이 정말 오로지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는지 어떤 제품을 왜 사용하는지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은 약간 스모키 메이크업, 핫걸 메이크업, 외국 언니 메이크업 이런 스타일을 저는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를 레퍼런스를 삼아서 메이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제가 메이크업 스타일을 정하고 스킬을 사용할 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핫걸 메이크업으로 되게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세나쌤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부산에서 샵을 운영을 하시면서 메이크업 클래스도 같이 하시거든요. 제가 몇 달 전에 부산 여행을 가는 김에 그 샵을 방문을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배우고 왔었어요. 그래서 핫걸 메이크업 배우고 왔다고 쇼츠로도 한번 짧게 올렸었는데 꽤 비쌌어요. 그때 한 20~30만 원 주고 들었던 메이크업 클래스였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꿀팁들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뭐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품이라든지 메이크업 팁이라든지 이런 거 얻어가시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저는 생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짠! 이렇게 생얼로 돌아왔고요. 먼저 스킨케어를 해줄 건데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스킨케어 조합이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을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먼저 이거는 스킨천사에서 나온 패드인데 이렇게 패드가 엄청 얇아요. 얼굴 굴곡에도 들뜸이 없이 이렇게 착 밀착이 되거든요.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병풀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는 패드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붙여놓고서 한 1분 정도 있어줘요. 이렇게 붙이고서 머리 말리거나 고데기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얼굴을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집니다. 한 1분 정도 팩토하듯이 붙여놨다가 떼주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라인인 이 스킨천사의 센텔라 앰플을 써줄 건데요. 이거 너무 좋아서 저는 한 통 다 비우고 두 통째는 대용량으로 샀거든요. 수분 광을 완전 꽉 채워주는 제품인데 제 주변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 중에 진짜 이거를 안 쓰는 애들이 없어요. 심지어 외국 메이크업 샵에서도 이 센텔라 앰플을 화장하기 전에 베이스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2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발라줘요. 요즘 추워지면서 날씨가 너무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 속부터 수분을 좀 꽉 채워주는 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메이크업 할 때. 이렇게 수분 광이 완전 채워져가지고 반딱반딱한 게 눈에 보일 정도죠? 그리고 이 닥터엘시아 345 크림을 발라주면서 이 수분들이 날아가지 않게 보습 크림으로 완전히 딱 잡아줍니다. 이것도 지금 엄청 많이 써서 거의 다 써가요. 얘도 해외에서 엄청 입소문을 타면서 완전 난리가 났던 제품이거든요. 여드름성이나 민감성 피부도 걱정 없이 쓸 수 있게 엄청 순한 보습 크림이고, 한번 셀레나 고메즈가 뭐 어디 시상식인가? 가기 전에 이 크림을 썼었대요. 해외 SNS에서도 완전 난리가 났던 크림이에요. 제가 메이크업 레슨 갔을 때 배워온 게 스킨케어 제품들을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서 흡수를 시켜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귀찮아가지고 보통 이렇게 그냥 쓱 문대고 끝냈었거든요. 근데 스킨케어 제품들을 이렇게 톡톡톡 흡수를 시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킨케어가 끝났고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베이스 첫 단계에서는 이 연작이라는 데에서 나온 베이스 프랩을 사용해줄 건데요. 이거는 제가 메이크업 레슨 갔을 때 쌤한테 엄청 강력 추천을 받은 제품인데 이게 메이크업 베이스 겸 스킨케어 역할을 하는 제품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메이크업 샵에서도 이거를 메이크업 첫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스킨케어 제품처럼 톡톡톡톡 발라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흡수시켜주듯이 발라줘야 하는 제품인데 약간의 프라이머 역할도 같이 하면서 스킨케어 겸 베이스 프림이다 보니까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훨씬 높여주고 메이크업 밀착을 훨씬 잘 되게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이랑 코 위주로 발라주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이거 거의 몇 통째 사용하고 있는 디올의 포에버 글로우 파운데이션인데 저는 톤 다운이 된 태닝 메이크업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두운 쉐이드의 파운데이션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한국 뷰티 브랜드의 제품들은 보통 호수가 엄청 밝게 나와요. 그래서 올리브영에 가서 가장 어두운 호수를 사용해도 제 몸색보다 훨씬 밝을 정도로 되게 밝은 색깔들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좀 더 하얀 피부, 밝은 피부를 선호를 하다 보니까 브랜드들에서 엄청 어두운 색은 안 뽑고 밝은 색 위주로만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닝된 몸 색깔에 맞는 어두운 쉐이드를 찾으려면 어두운 쉐이드를 전문으로 뽑는 브랜드의 제품을 쓰거나 해외 제품을 직구해서 쓰거나 아니면 이런 백화점 브랜드 제품을 써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디올이다 하면은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브랜드다 보니까 진짜 완전
완전 백인 쉐이드부터 완전 흑인 쉐이드까지 진짜 인종별로 모두가 쓸 수 있게 엄청 다양한 쉐이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비싸더라도 백화점 브랜드에서 제가 원하는 톤이랑 맞는 컬러를 찾아가지고 쓰고 있고, 특히 저는 좀 촉촉한 피부 표현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큼 피부가 촉촉하고 매끈하게 표현이 되고 무너질 때도 예쁘게 무너지는 파운데이션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의 아주 최애 파운데이션이고, 메이크업 레슨을 갔을 때 파운데이션을 가장 정석대로 가장 예쁘게 바르는 방법을 배워왔거든요. 우선 이런 팔레트에다가 파운데이션을 짜주고요. 저는 또 몸을 태우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몸이 이제 완전 새까맣게 타면은 더 어두운 쉐이드를 써야 되고, 탄 게 조금 돌아오면 조금 밝은 쉐이드를 써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팔레트에다가 조금 밝은 색이랑 조금 어두운 색을 같이 섞어가지고 색을 조합을 해서 얼굴에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패츌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피부 결을 따라 이렇게 펴발라줍니다. 이렇게 스패츌러를 한번 사용하면 모공 사이사이로 파운데이션이 이제 다 스며들기 때문에 스패츌러를 사용해서 바를 때랑 그냥 바를 때랑 피부 표현되는 게 확실히 좀 퀄리티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메이크업 레슨 갔을 때 추천받은 피카소라는 브랜드의 퍼프인데, 메이크업 쌤 말로는 이만한 퍼프가 없대요. 그래서 저도 그냥 대용량으로 샀고, 여기에다 물을 조금 먹여준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펴발라줄 건데, 얼굴의 그 가장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가운데 부분을 가장 두껍게 올리고 사이드는 이렇게 얇게 펼친다는 느낌으로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와주고, 또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와주면서 펴발라줍니다. 그리고 코 같은 경우는 우리 굴곡도 많고 모공 같은 것도 많아서 커버해야 될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먹여준 다음에 코 부분에 펴발라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브러쉬 사이사이를 활용해서 파운데이션이 코 모공 사이사이까지 들어가니까 그냥 퍼프를 사용할 때보다 확실히 커버가 더 잘 되더라고요. 다시 퍼프를 사용해서 브러쉬 결 자국을 조금 톡톡톡 없애주고요. 이마 쪽도 눈썹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피부 결을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눈가까지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잘 발라줘야 되는데요. 우리 이따가 눈화장 할 거잖아요. 그래서 눈화장이 올라가기 좋은 최적의 약간 동화지 같은 환경을 눈 위에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눈에도 파운데이션을 생각보다 많이 올려줄 거예요. 우리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눈을 뜨면은 쌍꺼풀 라인에 이 파운데이션이 끼이잖아요. 파우더 처리를 해줄 겁니다. 저는 이 파우더를 붓에다가 묻히고 한번 이렇게 털어준 다음에 눈 위에다가 이렇게 많이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눈가가 약간 바스락바스락하게 도화지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파우더를 많이 올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이 브로우 카라로 눈썹에다 색을 입혀줄 건데요. 저는 지금 흑발이어가지고 머리가 염색이 된 상태는 아니어서 사실 이 브로우 카라를 꼭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눈썹이 좀 진하고 숱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인상이 좀 너무 세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이 브로우 카라 밝은 색깔로 눈썹 색을 좀 죽여줬을 때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브로우 카라를 바를 때도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원래 이렇게 앞에서 뒤로 눈썹 결 따라서만 발랐었거든요. 근데 메이크업 레슨에서 팁을 얻은 게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한번 해줘야 눈썹 뒷면에도 색이 들어오면서 이 브로우 카라의 색깔이 훨씬 눈썹에 잘 입혀진다고 팁을 주셨어요.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한번 하고 다시 이렇게 앞에서 뒤로 가면서 눈썹 앞부분에도 색을 입혀주고 이제 눈썹 결대로 모양을 잡아주는 거죠. 이제 이마를 더 건들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앞머리를 내려줬고요. 지금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컨투어링을 시작을 할 건데요. 저도 메이크업 레슨을 받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 컨투어링이 약간 외국식 메이크업, 핫걸 메이크업의 좀 핵심 키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쉐딩을 한다, 컨투어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굴 작아 보이게 턱 치고 코 작아 보이게 코 치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외국 메이크업에서는 조금 더 내 이 얼굴형 본 스트럭처를 조금 더 살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어두운 색깔을 확확 넣어서 좀 완전 태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할 때 컨투어링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메이크업 레슨에서 배운 걸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루나 컨실러 팔레트를 활용해가지고 눈 밑을 완전 밝혀줄 거예요. 이것도 메이크업 레슨 때 추천받은 화홍 브러쉬고요. 이 얇은 브러쉬로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을 섞어가지고 눈 밑에 그 다크서클 있는 그 하이라이트 부분에 완전 얇게 이렇게 올려줘요. 완전 그 다크서클이 가장 진한 그 한 줄에 이렇게 올려주고서 이게 가장 얇은 붓이고 조금 더 넓은 붓으로 약간 살살살살 펴발라줍니다. 이거를 2번 정도 반복을 해주면 눈 밑이 완전 밝아져요. 그러고서
이 완전 밝은 색깔의 컨실러.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제품이거든요. 이거를 활용해서 약간 얼굴에 볼륨을 주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 옆볼 쪽, 코, 턱 이런 데에다가 이제 볼륨을 주고 밝은 색깔을 넣어가지고 좀 얼굴이 이렇게 중앙으로 확 모여 보이고 좀 이렇게 볼록해 보이게. 이거를 여기 옆볼이랑 옆볼, 코에 살짝, 그리고 턱에 아까 썼던 피카소 퍼플을 활용해서 아주 살살 톡톡톡톡톡. 지금 제가 태닝 피부톤에 맞춰서 되게 톤을 어둡게 베이스를 깔아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색깔의 컨실러로 올려주면 얼굴에 볼륨이 확 살아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에 딱 여기만 밝아지니까 필터를 씌운 것 같은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이 컨투어 스틱, 이거는 메이블린 제품인데 아마 직구를 해야 될 거예요. 저도 이거 호주에 사는 혜린이 언니가 호주에서 샀다가 안 쓴다고 저를 줬는데 저한테 마침 너무너무 딱 필요한 쉐딩 스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쉐딩 스틱 아마 시중에 나와 있을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광대 쪽에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내 광대에 약간 색을 입힌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과하게 많이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얼굴형이나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쉐딩을 하는 방법이 너무 다 달라가지고 외국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볼 쪽에 쉐딩을 넣어가지고 볼페임 효과를 연출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턱 쪽에만 살짝 더해져가지고 좀 턱을 쳐버리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해주고 있어요. 아까 사용했던 퍼프에 그 파운데이션이 많이 묻어있는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톡톡톡톡톡 펴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펴바르다 보면 얼굴 이 사이드 쪽이 되게 까매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뭐랄까 선번처럼 피부가 햇빛에 그을린 것처럼 이렇게 까매지는데 이게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턱도 이렇게 펴발라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얼굴을 봤을 때 그 원래 베이스 피부톤, 좀 밝게 필터 씌운 것 같은 톤, 그리고 좀 그을리는 색 입힌 것 같은 톤? 이렇게 좀 세 가지 톤으로 얼굴이 이제 나눠지는데 그러고서 이 작은 쉐딩 스틱, 이거는 에뛰드 스틱이거든요? 이건 이렇게 스틱이 작고 얇아가지고 얼굴을 좀 세심하게 조각하기가 편한 그런 쉐딩 스틱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코를 이제 조각을 해줄 건데 또 약간 외국가라 핫걸 메이크업의 특징은 이 콧대를 엄청 얇게 표현해요. 이렇게 얇게 깎고 코끝을 조금 동글동글하게 살려주고요. 이 코를 중간에서 한 번 또 끊어줍니다. 그래서 약간 애니메이션 코처럼 콧망울만 동그랗게 뿅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으로 뭔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중안부를 끊어준다라는 느낌인데 또 외국 애들이 메이크업 할 때 요 끊는 의미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이 작고 오똑하고 코끝에만 동글동글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코 있잖아요. 그런 코를 연출하고 싶어서 이렇게 중간에서 끊어주더라고요. 이것도 퍼프를 활용해서 아주 이렇게 날렵하고 귀여운 코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은 끝났고 이제 눈 화장을 해줄 건데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섀도우는 이거예요. 롬앤 섀도우 팔레트의 6호 피오니 누드 가든이라는 색상인데요. 혹시 여름 쿨톤 분들 계시면 이 팔레트 무조건 사세요. 너무너무 여름 쿨톤한테 찰떡인 색깔만 들어가 있고 저는 이거 지금 3통째 쓰고 있거든요. 그 3통도 지금 이제 여기 다 새로 사야 돼요, 이제. 제 친구들도 여름 쿨톤인 친구들은 이거 저한테 빌려서 한번 써봤다가 다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날이 추워지기도 했고 클린걸 에라가 끝나면서 메쉬걸이 또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스모키 메이크업이 너무 예뻐 보이는데 제가 스모키 메이크업 할 때 진짜 자주 사용하는 섀도우는 이 팁토의 섀도우 스틱 폴른 엔젤이라는 색상이거든요. 그냥 눈에 슥슥슥슥 하고 펴바르기만 하면 돼서 되게 사용하기도 쉽고 예쁘단 말이에요. 우선 이 팔레트에서 밝은 갈색을 베이스로 깔아줄 건데 메이크업 레슨에서 배운 팁, 섀도우를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꼭 한 번씩 털어주고 사용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바를 때는 눈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왼쪽 그리고 눈 끝머리까지 이렇게 손에 힘을 빼고서 골고루 근데 눈의 끝부분까지 확장을 시켜주면서 발라줘야 합니다. 눈 앞머리, 눈 뒷부분까지 확실하게 확장을 해주지 않으면 완성했을 때 되게 꼬막눈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섀도우 베이스 색상을 한번 깔아주고서 이 섀도우 스틱을 활용해서 발라줄 건데요. 이 스틱을 바를 때는 요령이 없어요. 그냥 냅다 칠하고서 이거 뭐야 제대로 발린 거 맞나 싶죠? 손으로 냅다 블렌딩을 해주면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색이 나올 때까지 칠했다가 블렌딩을 해주면 돼요. 저는 이런 느낌으로 얹어주고 있고요. 이 스틱 색상 자체가 쿨톤들한테 너무 잘 어울릴 만한 실버 색상이고 펄도 은근 예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다음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이 붓펜 아이라이너로 얼굴에 있는 점을 살려줄 겁니다. 콧등에 연하게 있는 점을 살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눈 밑에 주근깨들인데 이 주근깨 중에 아무나 랜덤하게 하나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눈 화장에 사용할 아이라이너는 펜슬 타입의 젤 아이라이너인데 이거는 그냥 올리브영 가서 아무거나 눈에 띄는 거, 저렴한 거 사온 거고요.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저는 눈꼬리가 좀 올라가게 그리는 걸 좋아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아이라인이고요. 이런 약간 납작한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이 섀도우에 가장 진한 색깔을 묻혀서 아이라인과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게 젤 타입 아이라이너다 보니까 픽싱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블렌딩이 쉽게 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두운 섀도우로 눈 앞머리까지 음영을 줘가지고 약간 눈이 터 보이는 효과를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모키 메이크업, 핫걸 메이크업 할 때 또 중요한 게 언더까지 확실하게 그려주는 거거든요. 눈 위에 뭐가 뽀로로로 올라가 있는데 눈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조금 균형이 조금 깨져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눈 사이가 조금 더 좁아 보였으면 좋겠어가지고 이 젤 아이라이너를 활용해서 언더를 눈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눈 아래 반 정도까지 여기 앞부분에만 언더를 그려줘요. 그럼 눈 뒷부분은 어떡하나요? 투크의 아이라이너. 요즘 투크가 이렇게 다양한 색상의 아이라이너를 너무 잘 뽑더라고요. 이 투크의 아이라이너 중에 약간 붉은기가 들어간 색상을 활용해서 약간 눈꼬리 부분부터 해서 살짝 뒤로 빠지는 느낌으로 터줍니다. 눈 모양을 따라서 너무 올라가면 눈이 막혀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눈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직선으로 빠지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레슨 때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메이크업 쌤이 동양인 눈에 열의 9은 애교살이 있으면 훨씬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투쿠의 젤 아이라이너를 활용해가지고 이 갈색 톤으로 애교살 그림자를 그려주고요. 약간 밝은 연핑크 톤으로 애교살을 살짝 채워줍니다. 짠! 이 투쿠 아이라이너들 진짜 좋더라고요. 색깔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색깔 자체도 너무 진한 색들이 아니어서 그렸을 때 좀 빡!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려져가지고 너무너무 이거 색깔별로 투쿠 아이라이너 잘 쓰고 있고요. 이제 속눈썹까지 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을 시킬 건데요. 제가 원래 속눈썹 연장하는 거를 진짜 좋아하는데 연장을 하면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리터치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그거 가는 거를 자꾸 놓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마스카라로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속눈썹, 부분 속눈썹을 붙이고 있고요. 뷰러는 올리브영에서 샀던 휴대용 뷰러인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뷰러가 제일 좋아요. 이 뷰러가 다른 그 어떤 뷰러보다 이 조그마한 휴대용 뷰러가 제일 잘 올라가는 느낌이야. 되게 잘 안 올라갈 것처럼 생겼는데 속눈썹이 진짜 잘 올라가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고서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이건 클리오 킬래시 마스카라고요. 마스카라에 나 좀 진심이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죠? 클리오가 마스카라를 너무 잘 만들어요. 저는 진짜 이것도 몇 년째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마스카라를 아직까지 전 못 찾은 것 같아요. 속눈썹이 너무너무 잘 올라가고 이거 봐요. 우와 짱이다. 아! 이거 한쪽? 안 한쪽. 제가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는 눈 화장이 조금 답답해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속눈썹이 이렇게 올라가고 나니까 훨씬 낫잖아요. 이 속눈썹이 빡 보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맨날 마스카라를 하기가 너무 귀찮고 가끔은 마스카라가 고르게 안 될 때가 있어. 그리고 뭔가 이 마스카라만으로는 이 볼륨감이 성에 차지 않아. 더 막 부와 이런 속눈썹이 내 눈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항상 연장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 연장을 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귀차니즘이 더 심해져가지고 연장을 못하고 있고요. 이 부분 속눈썹을 가끔 활용하기는 하는데 부분 속눈썹을 붙이는 것도 또 귀찮아. 평소에는 연장을 하거나 마스카라까지만 하고 뭔가 더 특별히 내 화장에 볼륨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날에는 이렇게 부분 속눈썹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속눈썹까지 한 번 더 덧대주고서 뷰러로 한 번 더 내 속눈썹과 부분 속눈썹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 찝어줍니다. 이제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블러셔랑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요. 요즘 잘 쓰는 블러셔는 이 헤라의 발레틱이라는 색상이고요. 이것도 메이크업 레슨 갔을 때 추천받았던 이렇게 생긴 브러쉬를 활용해서 바를 건데 이 브러쉬 굴곡이 얼굴에 이렇게 착 들어맞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찍은 점들이 좀 너무 진하게 뽕! 이렇게 있는 감이 있잖아요. 블러셔를 칠하고 나면 이 점들이 좀 자연스럽게 묻힙니다. 블러셔 할 때도 한국식 화장이랑 외국식 화장이랑 조금 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주로 여기 이렇게 볼 밑에 뽀용하게 하는 거를 좋아하면 외국식 화장에서는 광대에서부터 버버버버버버 이렇게 광대를 위주로 칠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광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꾹꾹꾹꾹꾹꾹 누르면서 내려온 다음에 이 코 중간에 이렇게 코를 끊어주는 느낌 겸 코에 약간 썬번 입은 것 같은 느낌 겸 여기에도 이렇게 광대에서부터 해주고요. 보통 외국식 화장에서는 블러셔도 완전 오렌지색 같은 썬번 입은 것 같은 그런 색상을 많이 활용을 하고 한국에서는 막 엄청 뽀용뽀용한 핑크 색깔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이 색깔은 뭔가 그런 썬번 오렌지 느낌도 아니고 뽀용한 핑크 느낌도 아니고 그냥 약간 뮤트하게 내 얼굴에 잘 녹아드는데 파우더 타입이고 이러다 보니까 필터 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블러셔입니다. 그리고 또 메이크업쌤이 말씀을 해주신 게 이렇게 파우더 타입들은 다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디올의 백스테이지 하이라이터를 사용할 건데 이게 가격대가 좀 있거든요, 하이라이터가. 근데 너무 예뻐요. 이것도 샵에서 추천을 받았던 필리밀리의 856번 하이라이터 브러쉬고요. 우선 이 하얀 색깔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콧대에 쓸어주고 콧망울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 하이라이터는 뭔가 약간 막 진주알이 박힌 것 같은 빡 박히는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아닌데 피부에 자연스럽게 올라가가지고 물광처럼 슈르르르르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게 너무너무 예쁜 하이라이터거든요. 이 핑크 색깔이랑 하얀 색깔을 섞어가지고 여기 광대 앞쪽에 이렇게 살살살살 광을 살려주듯이 발라줄 거예요. 우리 아까 컨실러 활용해서 이 옆볼 부분을 좀 이렇게 밝혔었잖아요. 그쪽에 약간 광을 살려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것도 샵에서 추천해주셨던 하이라이터. 오프라 하이라이터의 발리라는 색상인데요. 골드, 오렌지, 약간 붉은 좀 그런 색상이거든요. 이거를 아까 우리 쉐딩으로 어둡게 해준 부분 있잖아요. 그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색상을 더해주는 느낌? 썬번 입은 색상을 더해주는 느낌? 요 하이라이터도 색이 너무 예뻐요. 어떡해. 너무 예뻐. 어떡해. 그리고 제가 하이라이터 쓰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 앞머리에다가는 또 다른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줄 건데요. 이거는 컬러그램에서 나온 하이라이터인데 발광이 진짜 세게 빡! 나 여기 있어. 나 하이라이터 여기 있어. 이렇게 되는 하이라이터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눈 앞머리에 발라줘가지고 나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터 찍었어. 이렇게 티를 내줄 겁니다. 눈 앞머리에 찍은 다음에 약간 지그재그로 움직여서 위 그리고 아래까지. 그래서 하이라이터를 여기에 다른 색깔, 여기에 다른 색깔, 여기에 다른 색깔, 여기에 다른 색깔 이렇게 썼어요. 이제 립을 발라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거는 립 펜슬. 한참 전에 호주에서 메카맥시마 가가지고 아무거나 랜덤하게 샀던 립 펜슬인데 줄어들지를 않아. 용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몇 년째 쓰고 있고요. 윗입술을 약간 확장시켜주는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좀 누디한 립에 빠져가지고 이거는 맥의 832호 색깔이고요. 이렇게 완전 누디한 색깔이에요. 저는 피부도 입술도 글로시하고 촉촉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립 플럼퍼를 위에 얹어줄 거예요. 제 얼굴에는 항상 매트한 제품만 올라갔을 때보다 글로시하게 올라갔을 때가 더 잘 받더라고요. 이 누드립 특유의 약간의 명란젓 미 한 스푼? 제 얼굴에 잘 어울리는 글로시한 한 스푼.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이 두 가지 립 조합을 아주 잘 바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저의 생명줄과도 같은 저의 이 소중한 링 귀걸이를 껴줄 거예요. 저는 이 링 귀걸이 없이 외출하지 못하는 병에 걸린 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짠!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고요. 항상 화장하면서 썰 푸는 겟레디만 하다가 이렇게 메이크업 튜토리얼만 설명하는 영상은 또 처음인데 제 요즘 메이크업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메이크업 샵에 가서 얻었던 팁들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모든 제품들은 영상 내에 같이 기재를 해두기도 했고 또 유튜브 쇼핑으로 걸어두었으니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